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한기르는 술 먹고 죽습니다. 이슬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르자한은요, 페르시아에서 온 새엄마 누르자한은 당연히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으로 추진을 해요. 거의 성사가 돼. 자기 다른 거 됐고 샤자한이고 무슨 뭐 시키고 가능해.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르자한의 친오빠이자 재상 국무총리인 아사프가 샤자한을 밀어요. 다음 왕으로. 왜? 왜? Why? 에?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딸 남편 사위 샤자한. 권력은요, 동생이고 여동생이고 오빠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권력은 내 거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샤자한은 배팅을 자기 사위한테 하는 거예요. 이야, 현직 재상이, 현직 국무총리가 샤자한 자기 사위를 다음 황제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누르자한은 황제의 왕비였지만 아무런 타이틀이 없어요. 그냥 왕 부인이에요. 하지만 아사프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예요. 지금 왕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시 뭐라고 할까, 국가 원수예요. 자기 사위를 밀어요. 샤자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샤자한이 결국엔 좀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모굴 제국에.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죽여버려요. 싹 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반대파를 싹 다 죽이면서 시작한 샤자한의 무굴 제국이 바로 무굴 제국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샤자한은요, 세계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왜 이 샤자한 때 무굴 제국이 최고 전성기였냐면은, 샤자한 때 전 세계적으로 중국 청나라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무굴 제국이 샤자한 때.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됐냐면, 직접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바뀌어요. 무굴 제국으로. 유럽과 교류로, 무역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무굴 제국이. 특히 이제 영국과 같은 이런 유럽 국가에 뭘 파냐면 면직물. 네, 맞습니다. 그거 면으로 만든 셔츠 이런 것들, 면직물을 물에 돌려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요. 특히 영국에. 대박이 난 거야 지금 그 인도산 면직물. 왜냐면 영국엔 당시에는요, 면직물이 아니라 모직을 입고 있던 때거든요. 면직물은 여러분 목화소로 만든 건 아시죠? 모직은 그거예요. 양털 꼬아가지고. 양털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입어봐요. 면직과 모직은 게임이 안 돼요. 모직은요, 양털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일단 까칠까칠해요. 요즘이야 양털로 만든 제품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부들부들하지만, 양털 그냥 꼬아서 만드는 거 일단 까칠까칠하고, 이거 입고 있는 거 자체가 고문이야. 특히 여름에 양털로 만든 모직을 입는다? 죽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인도에서 건너온 너와 내가 처음 만난 것도 목화밭이라네. 이 면으로 만든 면직물, 일단 부들부들하죠. 그 난닝구 이런 것들, 빤스 다 면으로 만들었잖아요. 부들부들하죠. 통풍 장난 아니지. 너무 시원해. 내가 이 옷을 안 입은 것 같아. 진짜 안 입었어. 너 빨리 면직물 옷 입어. 너무 부들부들해. 여름에 시원하죠. 겨울에 따뜻하죠. 대박이 난 거야, 이게 영국에서 특히요. 나는 양털 모직 입은 남자 안 만나. 자기야, 내가 인도산 면직물 갖고 왔는데 이거로 내가 프로포즈 할 테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요? 면직물이다!
난 면직물 선물한 남자 너무 좋아. 나 결혼할게. 이 상태였는데. 이렇게 유럽, 특히, 영국에서 인도산 면직물이 대박이 나다 보니까 영국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 건설을 통해서 벌어들인 은화, 돈이 싹 다 인도로 무굴 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영국에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유럽의 피를 무굴 제국이 다 빨아먹는다. 라는 말까지 영국인들이 했어요. 하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이로부터 100년 후에 전세는 역전이 돼버리죠. 영국이 산업혁명 일으키고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때는 면직물로서 세계를 호령했어요. 무굴 제국이. 그런데 이 샤자한이라는 그 무굴 제국의 황제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흑역사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약간 다시 역행, 후진을 합니다. 아크바르라는 그 자기 할배 황제는 모든 종교를 다 오픈했잖아요. 다 토론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샤자한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이슬람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 원래 다른 종교에는 세금을 다 면제해 줬어요. 하지만 샤자한은 다른 종교, 그래, 뭐 개종까지는 우리가 요구 안 하겠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으려면 세금 내! 라고 타 종교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면은 본보기로 사원을 파괴시켜버려요. 요거는 흑역사예요. 저기 힌두교 신자들이 세금 안 낸다고 하던데요. 가서 코끼리상 박살내고 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을 시켜요. 언제까지? 아내가 죽기 전까지. 공민왕같이 고려 공민왕이 정말 고려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이었던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음부터 멘탈이 나가버리잖아요. 공민왕이요. 똑같아. 샤자한이 정말 뭐 다른 종교의 세금 부과한 거는 흑역사지만 나라를 안정시켜요. 좋은 황제였어. 언제까지? 아내가 죽기 전까지. 샤자한 애처가 있어요. 애처가. 뭄타즈 마할이라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뭄타즈 마할. 누구 딸일까요? 퀴즈. 말 안 해줬잖아요, 썬킴이요. 제가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지금 샤자한 장인어른 누구예요? 아사프.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삼촌. 아사프의 딸이잖아요. 정략 결혼을 처음 했어요. 아사프 딸. 페르시아계의 민이에요. 뭄타즈 마할. 엄청나게 샤자한은 애처가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뭄타즈 마할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떤 국정,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인한테 물어봐요. 여보, 여기 정복하러 갈까? 정복하러 가세요, 여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슬이 너무너무 좋았어. 1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와우. 이 정도면 13번째 아들, 딸은 기억도 못해요. 내 아들인지. 14번째 자녀를 낳다가 산후조리를 못해서 죽어요. 14명의 자녀를 낳은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건 게 뭐냐면, 그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후부터, 뭄타즈 마할과 결혼한 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임신 출산을 반복한 거예요. 게다가 요즘같이 뭐 조리를 잘했나? 아니죠.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14번째 자녀를 낳다가 죽습니다. 뭄타즈 마할이. 이때부터 샤자한 멘탈 나가요. 국정이고 마식이고 간에 난 모르겠다. 여보세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공민왕도요.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에 국정이고 뭐시고 다 때려치우고 엄청나게 큰 노국공주 초상화 영정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맨날 울고 불교 집회 열고 나라 국고 탕진하고 했잖아요.
똑같아. 샤자한도요. 우리 부인 무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 만들어야 돼. 우리 부인 불쌍해서 어떻게. 그래서 1631년부터 무려 22년 동안 부인의 무덤을 건설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오스만 투르크, 이집트에서 건물 좀 이쁘게 만든다라고 하는 기술자 싹 다 불러 모아요. 그때부터 쌓아놨던 국고가 다 탕진돼요. 신하들 반발하죠. 폐하 정신 차리시오. 정신! 지금 부인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용히 해. 빨리 우리 부인 무덤 만들어. 점점점 암군이 되어가요. 암군이 되어가. 그리고 2만 명의 기술자들이 참가했거든요. 다 완공된 이후에 22년 후에 완공된 이후에 모두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왜? 다시는 똑같은 걸작 못 만들게. 손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 똑같은 걸작 만든다. 이 걸작은 지구상에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자들 다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22년 만에 만든 게 바로 타지마할이에요. 지금 인도 아그라에 있는 바로 인도의 상징 타지마할. 뜻은 최고의 궁전이란 말이거든요. 최고의 궁전. 타지마할은 여러분 인도도 그렇고 부탄도 그렇고 뭐 이집트도 그렇고 다 좋은데 평생에 한 번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아그라에 가셔가지고 타지마할. 아침이면은 거의 대부분 안개가 껴요. 아그라라는 도시 강가에 있어가지고 강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로 인해서 다 안개가 끼거든요. 그래서 멀리 이제 그 타지마할도 이제 입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표소가 있고 딱 들어가면은 앞에 뽀얀 안개 속에 실루엣으로 타지마할이 딱 보여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주변에 건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정말 큰 대리석으로 된 뭔가 실루엣이 보여. 거기서 가만히 많은 서양에서 온 이 배낭 여행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앉아요. 앉아서 저 멀리 앞에 있는 타지마할 안개가 거칠 때까지 거기서 명상해요.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 안개가 슬슬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웅장한 타지마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기 앉아있던 명상하던 사람들이 일제히다 우와 함성을 지릅니다. 저도 질렀고 지르게 돼요. 저게 사람이 만든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안에 샤자한의 부인도 있고 뭐 지금 말씀드릴게요. 샤자한도 부인 옆에 안장이 돼 있는 부부 합장묘입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세계 불가사의라고 하는 타지마할을 샤자한이 부인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샤자한 말년이 상당히 비참합니다. 이 무굴 제국이 다 좋은데 말이죠. 자식들이 계속 권력 다툼하는 게 약간 병이에요, 병. 샤자한의 자식들도 자기도 권력 다툼했잖아요, 자기 형이랑. 또 자기 그 의붓 엄마랑 새엄마랑. 그 샤자한이 했던 것 똑같이 샤자한의 아들들도 권력 싸움을 해요. 1657년 그때 샤자한이 중병에 걸려버립니다.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큰 병이 걸려요. 당연히 자식들은 우리 아빠 곧 오늘 내일 하신다. 다음 황제는 나야, 뭐 너야, 나야 싸우겠지요. 자식들끼리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여요. 결국엔 최종 승자는 누구였냐면 샤자한의 세 번째 아들인 아우랑제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름은요. 아우랑, 형이랑 아우랑 짝짝꿍이 아니라 이름이 아우랑제브. 우리 제부야 인사해. 가 아니라 제부의 부. 아우랑제부.
야, 아우랑제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상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해요. 그리고 권력을 실질적으로 아우랑제부가 잡자마자 일단 아버지를 아그라 성에 가둬버려요. 왜? 평상시에 큰아들을 밀었다는 이유로, 큰아들을 다음 황제로 밀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요, 뭐 전문 용어는 유패라고 하죠. 아그라 성에 가둬버려요. 친아빠를. 그리고 평생 못 나오게 해요. 실제로 샤자한은 아그라 성에 갇혀서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그라 성의 창문 있잖아요. 창문에서 바로 앞에 타지마할이 보여요. 자기 부인 묘가. 그렇게 죽은 아내의 묘를 창문에서 여보 내가 곧 따라갈게 바라보다가 창문에서 자기 부인 묘를 바라보다가 쓸쓸히 죽는데, 지금도 아그라성도 그 패키지 코스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그라성 가시면요, 요 자리에서 샤자한이 타지마할을 보다가 쓸쓸하게 죽은 그 자리입니다 라고 설명을 가이드가 해줍니다. 자, 아들에 의해 가지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버림당한 게 아니라 감금당해버렸죠. 샤자한이 아그라성에서 타지마할이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보 하면서 울다 지쳐 돌아가셨는데, 어느 정도로 아우랑제부 이 친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막대했냐면은 심지어 물과 식량도 끊어버려요.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음식을 줘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참네,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애비를 어떻게 이렇게 막대하냐. 제발 먹을 것 좀 달라. 목마르다. 물 달라. 노인네가 이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우랑제부한테 보내요. 샤자한이. 줬을까요? 아니요. 잔인하게 뿌리칩니다. 그냥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 주라고! 이런 식으로. 참, 자기를 안 밀었다 이거예요. 황제로, 다음 황제로. 셋째 아들인 자기가 아니라 큰아들을 밀었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결국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샤자한이. 그래서 타지마할만 매일매일 바라보다 여보 내가 곧 그리로 가리라 기다려. 결국엔 1666년에 아그라성에 갇힌 지 8년 만에 74세로 아그라성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이거였어요. 이 불효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 와이프 옆에 나 좀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한테 물과 음식도 안 줬던 아우랑제부, 요 유언만큼은 들어줘요. 그래서 타지마할의 그 부인 옆에서 영면을 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갔을 때는 거기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관이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샤자한의 관이 있고 그 옆에 부인 관이 이렇게 있어요. 타지마할이요, 원래는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돼, 기본적으로는 대리석으로 만들었거든요. 건물 자체는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타지마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순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라기보단 없어요. 그냥 흰색 대리석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데 누가 뜯어갈게요? 아우 예, 영국이 다 싹 뜯어갑니다. 타지마할 건물을 안 뜯어간 게 다행이에요. 뭐요, 영국은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에서 웬만한 건 다 뜯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다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나중에 런던 놀러 가시면 그 대형 박물관 가실 거 아니에요.
가면은요, 거기에 있는 경비원만 영국인이고 나머지 건 영국계 하나도 없다. 이런 농담을 해요. 싹 다 다른 나라에서 뜯어온 거니까. 자, 하여간 이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샤자한은 죽었어요. 어찌됐거나 아우랑제부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아버지를 이 정도로 굶겨 죽인 놈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죠. 진짜 잔인한 통치를 해요. 첫 번째, 그 이전의 왕들, 황제들은 다른 종교들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았잖아. 이슬람만 믿어라. 다른 종교 절대 허용 안 해. 딱! 다른 종교 금지령을 내려요. 특히요, 시크교도를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힌두교도도 탄압을 하지만 시크교도를 다 죽여버리고 탄압을 해요. 왠 줄 알아요? 왜? 시크교가 자기 큰형, 그러니까 큰형 이름이 다라예요. 다라, 밝은 다라, 이때배 애기 놀던 다라. 시크교도들이 자기 형이었던 다라를 밀어줬다고 해가지고 시크교도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 형 말이죠. 다라 같은 경우에 동생이 지금 거의 집권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야죠. 잡히면 죽으니까. 거의 국경까지 와요. 여기만 넘으면 페르시아야, 이제 이란이요. 그런데 국경까지 와가지고 기어이 잡아와. 딱! 다라 어디까지 가냐! 붙잡아 와가지고 형의 목을 쳐버려요. 형, 미안하지만 sorry, 목을 쳐요. 이것도 끔찍하고 잔인한데 뭘 하냐면은 아직까지 아버지 샤자한이 살아있던 때거든요. 아그라 성에 감금돼가지고 큰 형의 목을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보자기에 싸서. 아버지, 내가 선물 하나 볼 테니까 보자기 한번 열어보시오. 아버지가 밥도 굶고 있는데 우리야, 아우랑제부가 선물을 보냈어. 보자기 한번 열어볼까? 기절을 해서 쓰러졌다고요. 당연하죠. 자기 큰아들의 목인데. 아유. 하여간 기어이 황제로 즉위를 하는 아우랑제부.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무굴 제국도 그렇고 다른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 다음 왕 계승할 때 이제 형제의 이렇게 시끄럽냐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음 왕이 계승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간단한 예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봐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더 다른 요소도 포함됐지만 빈 살만 1985년생이에요. 1985년생인데 재산만 얼마라고 하더라? 그냥 삼성 LG 총수들을 참 이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아닌데 이재용 회장과 등등등 재벌 회장들한테 면접하면서 이걸 물어봤댔잖아요. 그대들의 꿈은 무엇인가? 와, 거기 진짜 우와. 저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오나? 이야.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지금 왕이 계승을 할 수 있는 왕자만 7,700명이에요. 우리야 간단하죠. 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큰아들이 이어간다. 근데 이런 이슬람 국가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아빠가 좀 오늘 내일 골골골 하면은 그냥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하여간 이 형제의 난을 극복을 하고 아우랑제부가 무굴 제국의 황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철저하게 국가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먼저 첫 번째, 술 먹지 마라. 여자 멀리하라. 금욕. 나 술 안 먹고 난 여자를 멀리하고 난 철저한 이슬람 신자로 살겠다. 당연히 힌두교 축제들, 우리 저기 발리우드 영화 보면 막 집단 군무들 하잖아요. 금지. 그리고 음악 금지.
헤요 오레오레오레오 금지. 왜냐하면 음악을 들으면은 영혼이 흔들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설마 어휴 여러분 지금이야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BTS에 뭐 열광하고 그러지만 불과 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월드컵 했던 카타르 또 지금 이란과 뭐 약간 우리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영화 못 봤어요. 극장이 없었어요. 에? 진짜로? 여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전도 못했다니까요.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여자들을 운전하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혼자서는 밖에 못 나갔어요. 사우디가요? 왜? 아들이라도 남자와 동행을 해야 나갈 수가 있었어. 노래?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지금 탈레반 봐봐요. 탈레반이 집권한 그 아프가니스탄 봐봐요.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잖아요. 노래 음악 금지. 영혼이 흔들린다고. 이걸 제가 처음 느낀 게 그거라니까요.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옆에서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유학을 온 카타르 유학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음악 틀고 노래 부르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왜? 영혼이 흔들린다고. 하여간 음악 금지. 더 레이미 지잡아. 에요 따따따따 다이너마이트 잡아. 그리고 힌두교도들 뭐 불교 신자들 자이나교 선택권을 줘요. 개종하라. 이슬람으로 아니면 죽음이다. 이슬람 철권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요. 잘 나가던 무굴 제국이 망하기 시작한 시점을 아우랑제부의 요 무관용 정책 여기서부터 봐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무굴 제국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게 뭐냐면 소수인 이슬람이 대다수인 힌두교를 끌어안았잖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믿으십시오. 심지어는 우리 알라신 욕해도 괜찮아. 토론하자. 끝장 토론 등등등. 이거 다 그만둬. 이슬람 알라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힌두교 상관 없애. 자이나교 내가 죽인 우리 큰형을 밀었던 자이나교는 죽여. 이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무너지죠. 불교도도 어마무시하게 탄압을 합니다. 불상 다 박살내버리고. 혹시 여러분들 바미얀 석불이라고 아십니까? 외신 좀 들어보신 분은 다 아실걸요? 바미얀 석불이라고 세계 문화유산이었어요.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절벽을 깎아 만든 석불.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거를 다이너마이트를 붙여가지고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국제사회가 그것만큼은 제발 폭파시키지 말라고. 이건 너희 거가 아니라 인류의 문화 자산이라고. 됐고 I don't care. 야 다이너마이트 붙여. 빵! 그걸 또 비디오로 공개를 했어요. 이교도의 우상 박살내는 과정.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지만 그 바미얀 석불이 있는 장소가 이때는 무굴 제국 땅이었거든요. 아우랑제부가 요때 이미 먼저 박살내려고 했어요. 바미얀 석불을. 근데 왜 놔뒀을까요? 기술적 문제가 있었어. 당시 기술로는 그 큰 석상을 파괴할 만한 폭탄이 없었어요. 다행이다 싶다기보단 하여간 몇백 년 후에 또 다른 이슬람 교도들이 그 바미얀 석굴 세계 문화유산을 폭파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이 교도들을 다 탄압을 해야 되는데 아우랑제베가 봤을 때 어떤 종교가 가장 위험한가 딱 봤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종교가 제일 위협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아우랑제베는 시크 교도들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봤어요. 형 밀었다고? 아이, 그 정도는. 그것도 치고,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크 교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크 교도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시크교의 그 교리의 제일 중요한 게 누구나 세상에선 다 평등하다예요. 성직자도 없고 뭐 평민도 없고 귀족도 없고 누구나 다 평등하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카스트 제도를 진짜 반대를 하는 게 시크교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아우랑제비가 위협으로 봤을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